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마늘 주산지마다 산지 경매가 한창이지만 마늘 농가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산지 경매가 일시 중단될 정도로 마늘값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네, 마늘 농가들은 마늘값 폭락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경남 창녕 농협 공판장에서 마늘 농가들을 만나봤습니다. 경남 창녕농협 공판장 안팎으로 마늘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주산지인 창녕 외에도 인근 대구와 경북에서 재배한 마늘이 산지 경매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경매사의 호창 소리와 함께 경매가 시작되자 농민들의 눈이 일제히 전광판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낮은 경락값에 농민들의 얼굴엔 근심이 드리워졌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인건비가 안 된 게 좀 지금 이 농사 짓겠습니까 이래가고요. 마늘 주산지 농협 공판장에선 마늘 경매가 한창이지만 지난해와 평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에 농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최근 창녕 농협 공판장 마늘 평균 경락값은 상품 1kg당 1,600원에서 1,800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지난해와 평년 경락값은 3,000원대를 기록한 데 비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이같이 낮은 가격에 지난 1일 초매식 당시엔 경매가 일시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마늘 경락값이 좋지 못하자 농민들은 마늘 출하를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창녕 농협 공판장 마늘 반입량은 219톤을 기록했습니다. 440톤이었던 초매식 반입량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경매가 끝난 뒤 출하자 대금 정산서를 손에 쥔 농민들은 이 가격이면 생산비도 못 건진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적어도 경락값이 1kg당 2,500원 수준은 돼야 적자라도 면할 수 있는데 이대로라면 망하는 농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늘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마지노선이 20kg 한 망에 5만 원 선은 되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한 망에 37,600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주산지 농협도 예상을 크게 밑도는 마늘 시세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계약 물량 수매 가격을 1kg당 2,420원으로 정했는데 지금처럼 2,000원도 못 미치는 경락값이 지속되면 큰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산지에선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추가 수매를 시작하고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고사 직전에 놓인 마늘 농가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농민은 이거 마늘 모든 거 보면 전부 다 적자가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야 어쨌거나 정부에서 잘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지지되지 못한다면 정부의 추가 대책과 소비 촉진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은 마늘 산지 시세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빚더미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늘 산지 시세 조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가격 안정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산지 가격 폭락은 마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양파도 5월부터 좀처럼 가격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마늘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하루에 양파 1개 먹기 운동, 가구당 마늘 2접 사주기 운동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만져보고 들어보고 먹어도 보고. 최근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규모 장터가 열렸습니다. 떨어진 마늘 양파 값을 지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이 마늘 양파 구입에까지 나선 겁니다. 양파 3kg 3개랑요, 통마늘 2개. 그런데 올해들은 이제 풍작이다 보니까 뭐 또 양파 마늘이 더욱더 맛있고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사서 드시면은 다들 만족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7월 한 달 동안 이 같은 양파 마늘 사랑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속 유관기관 전 직원 총 11만 명을 대상으로 양파 마늘을 대대적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최근 농식품부 앞에 마련된 행사장에선 양파, 통마늘, 깐마늘은 물론 즙과 환, 가루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농림부 가족들이 먼저 양파 소비를 좀 더 하자. 그래서 양파 먹기
오늘 행사를 마련을 했습니다. 양파 한 개 더 먹기 운동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계 주요 인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양파 마늘 소비 촉진을 당부하는 릴레이 캠페인도 벌어져 화제입니다. 이계훈 농식품부 장관은 대국민 소비 촉진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을 지명했고 김 회장은 이에 화답했습니다. 양파! 마늘! 여러분 양파와 마늘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도 마늘 양파 소비 촉진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경남도는 7월을 범도민 양파 소비 촉진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양파 1인 1망 사주고 선물하기 운동을 벌이는 한편 시군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며 양파 소비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7월 초까지 도와 각 시군, 농협 등 43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사랑의 양파 마늘 사주기 운동을 펼친 결과 총 12억 7,300만 원 상당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산 육종 마늘로 유명한 충청남도는 마늘값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소비 촉진 운동을 벌입니다. 충남도가 특별히 기획한 건 바로 1가구 마늘 2접 사주기 운동. 오는 12일 충남광역직거래센터에서 열리는 행사를 시작으로 충남도는 이 같은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정부와 농협, 지자체의 이 같은 자구 노력들이 양파 마늘 농가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2011년 7월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된 이후 관세가 크게 낮아지거나 없어지면서 이유산 농축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유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FTA 발효 8년 차인 현재 이유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5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FTA가 발효되기 전 평년 수입액 21억 1천만 달러보다 116.1% 증가한 규모입니다. 한EU FTA는 우리가 체결한 FTA 가운데 한미 FTA 다음으로 농축산물 개방 수준이 높습니다. 2011년 7월 발효 이후 8년 동안 품목수 기준 65.8%에 해당하는 농축산물 관세가 철폐됐습니다. 특히 수입이 크게 늘어난 품목은 축산물로 발효 8년 차 돼지고기 수입액은 9억 2천 달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18년 국내 돼지고기 총 공급량을 살펴봤더니 이유산 비중이 19.6%로 국산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또한 농경연은 FTA 발효 8년 차의 돼지고기 수입 가격을 FTA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냉동 돼지고기는 20%, 냉동 삼겹살은 14.6%, 냉장 삼겹살은 13.4% 더 낮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유산 냉동 돼지고기의 기준 관세율은 FTA 발효 전 25%였지만 2016년 7월부터 철폐됐습니다. FTA 발효 8년 차인 현재 냉동 삼겹살은 6.8%, 냉장 삼겹살은 6.1%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10년에 걸쳐 철폐될 예정입니다. 유제품 수입 증가세도 눈에 띕니다. 발효 전 평년 4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치즈 수입액은 발효 8년 차엔 1억 7천만 달러로 4배 이상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조제 분유는 80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로, 버터는 200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로 수입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8년 기준 수입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돼지고기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혼합조제 식료품, 치즈, 위스키, 맥주, 포도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국민 식생활이 빠르게 변하면서 농축산물 원물보다는 가공식품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농가분들이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을 목표로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 추적, HACCP, 동물 복지와 같이 국산 농식품을 수입 농식품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지는 품목이 해마다 늘어 수입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11년 FTA 발효 당시 세운 국내의 보완 대책을 현재 변화한 여건에 맞춰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S 뉴스 이영경입니다. 환원유와 수입 멸균 우유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낙농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낙농업계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환원유의 우유 명칭 사용을 규제하고
멸균 우유에 대한 검역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우유 시장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환원유와 수입 멸균 우유 탓에 낙농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환원유는 물의 국산 분유 또는 외국산 분유를 탄 뒤 국산 원유와 혼합한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르면 원유 100%로 만든 일반 우유와는 다른 식품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원유가 마치 국산 원유 100%로 만든 제품인 것처럼 팔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품 가격도 일반 우유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대형마트에서는 1리터짜리 일반 우유가 2,600원에서 2,700원대인데 비해 900ml짜리 환원유는 1,600원에서 1,700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포장지에는 단순히 가공우유라고만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국내산 유제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수입 멸균 우유 역시 국내 우유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멸균 우유는 우유를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135도에서 150도 초고온에서 2에서 5초간 가열해 실온에서 자라는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킨 제품입니다. 대개 덴마크와 폴란드 등 유럽과 호주에서 수입되는데 지난해에만 약 3만 톤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낙농업계는 국내 우유 시장의 멸균 우유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원유 자급률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원유 자급률은 2012년 62.8%에서 해마다 꾸준히 감소해 2013년 58.4%, 2017년에는 50.3%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사상 최저치인 49.3%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수입 멸균 우유는 모두 완제품으로 수입돼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어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수입되고 있는 멸균유는 저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입산 이 멸균유 같은 것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또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도 우리가 잘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농업계는 환원유에 우유를 연상시키는 가공유나 가공우유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칭 사용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멸균 우유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검역과 관리를 강화하고 수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과 원예 농업을 연계해 치유 농업 전문가로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15년째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돕고 돌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곁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장애인들의 희망 전도사로 불리는 치유 농업 전문가 장경원 씨를 최다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농원. 청년 농부 여럿이 꽃 가꾸기에 한창입니다. 이곳은 서울시립장애인 영동직업 재활시설로 장애가 있는 청년 농부들이 일하는 국내 최초의 스마트팜인데요. 이곳에서 장애 청년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재활교육에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치유농업 전문가 장경원 씨입니다. 원예치료 공부를 하고 있을 적에 제가 대구에 있는 모 사회복지기관을 봉사활동을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눈도 마주치지 않는 친구가 매번 가는 토요일 날 아침에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농업을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접목하니까 변화가 있더라 하는 걸 느껴서 시작하는 계기가 좀 됐습니다. 치유농업 전문가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농장 주변의 자연환경, 농장에서 기르는 식물이나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인데요. 장경원 씨는 2005년 원예치료사로 활동하며 장애인 재활봉사를 시작했고 이후 2007년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에 농업을 접목시켜 치유농업을 해온 전문가입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청년 농부는 중증 장애인으로 자폐나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집이나 복지시설 등 한정된 공간에만 머물렀던 장애 청년들. 직업훈련도 대부분 가내수공업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사일을 시작하곤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돌봄의 객체가 됐는데 이런 식물을 돌봄으로써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무한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경원 씨는 장애 청년 농부들과 함께 9,900제곱미터의 노지에서 고구마 등의 텃밭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2,3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팜에서는 천일홍,
비올라, 펜지, 메리골드 같은 식용꽃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센서에서 감지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적인 그런 재배 관리가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분들한테는 이 최적의 조건입니다. 최근 수확철에 접어들면서 장경원 씨와 장애 청년 농부들은 농산물 판로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식용꽃차의 식품 가공업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꽃차를 가공하고 또 교육농장으로 성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든 비장애인든 간에 영농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교육농장으로서 할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롤모델에 대해서 이 삶의 어떤 농장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원 씨는 재배, 가공, 체험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농장을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비장애인과의 소통 공간으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들어 도내에서만 8명의 진드기 매개 감염병 SFTS 확진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주로 4월에서 11월에 SFTS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SFTS 감염자는 50대 이상 농업, 임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 농촌 지역 고연령층에 주의가 필요하며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 고열이나 소화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충북도 농업기술원은 아로니아 가격 하락 등으로 침체된 재배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건 아로니아와 아로니아 커피, 아로니아 초콜릿 등 3종의 아로니아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건조시킨 아로니아는 당절임과 재건조를 거쳐 떫은 맛을 줄이면 건포도 대체 소재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아로니아 분말이나 즙을 초콜릿 제조에 쓰면 초콜릿 자체의 단맛과 아로니아의 신맛이 어우러져 기호도가 우수한 초콜릿 제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립커피 제조 시 아로니아 분말을 2에서 5%가량 첨가하면 항산화 활성이 증가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곤충산업 틈새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최근 태안 곤충특화단지에서 충남 산업곤충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충남 산업곤충연구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곤충산업 현황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강의와 함께 곤충 생산 및 유통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또 참가자들은 강의 이후 곤충 특화단지 내 곤충 사육실과 가공시설을 둘러보며 산업곤충 활용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밀양에서도 열대 거세미 나방이 발생함에 따라 전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병해충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열대 거세미 나방 정밀 예찰을 위한 기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된 열대 거세미 나방은 잎이 10장 이하인 어린 옥수수에서만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도농기원은 어린 옥수수를 중심으로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열대 거세미 나방 예찰과 방제 안내문을 배포하고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